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저는 이상형이에요. 여기서 자격증 학과장을 맡고 있어요. 회계 전공했어요. 회계 잘해요.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사실 안 중요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커리큘럼 좀 설명해드리고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2시간씩 27번 해서 54시간인데 이게 회계를 배우기엔 좀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텍스트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그 블로그 이용하시면 되고, 근데 그걸로 부족할까봐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 유튜브처럼 막 반듯하게 인강처럼 되진 않고 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건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진짜 너무 부족해서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원의 문제, 어차피 학원이 내 거 안 볼 거니까 멘토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게 그 학원의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늘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늘리면 돈을 더 받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금액이 높아지는 거 별로 바라지 않거든요. 물론 그 돈이 아깝게는 안 해드리지만,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도 하는 거고 이제 찍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또 54시간이 딱 시험 전날의 종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것도. 아니 종강했는데 다음날 시험 보는 게 말이 돼요? 물론 공부를 다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데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다. 좀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일주일 전에 종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수강생 모을 시간 일주일 부족하다. 이런 태도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밑밥을 까냐면,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하기는 힘들다 이 말이지. 네, 한 번은 그냥 들어보시고 좀 보충해서 다음번을 목표로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알겠죠?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 내가 학원 원장이면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월급쟁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그 교재 위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이 회계를 잘하면 회계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격증에 맞춰진 게 아니라 진짜 회계 이론 있죠. 전반적인 이해도 위주로 수업을 해요. 후기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들으면 알 거예요. 몇 시간 들으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회계를 왜 배워야 되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항상 공부할 때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거든. 근데 그냥 해 하면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하라고 하는 거랑 외우라고 하는 거. 저도 싫기 때문에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회계는 경영에서 나온 거예요. 경영 많이 들어봤죠? 경영이 문과 탑이잖아요. 문과 탑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경영학과긴 한데 경영은 솔직히 말장난입니다. 내가 배운 바로는 그냥 경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일 시키고 싶으면 이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막 말장난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회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경영 안에 있는지 좀 보면은, 경영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그 자원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우리 학원, 우리 회사로 치면은 저는 그냥 회사원이기 때문에 학원을 회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학원의 물적 자원은 이 학원 시설, 컴퓨터 이런 거 있겠죠. 책상, 그럼 그런 거 있고, 인적 자원은 나 같은 노예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뽕을 뽑으면 돼요. 뽕 뽑는 거야.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착취를 하는 거예요. 착취.
어떻게 해야 돈을 덜 쓰고 많이 벌까? 이게 경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는 거랑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월급 루팡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상충하는 거야. 나는 월급 루팡을 하고 싶은데 쟤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래야 서로 잘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로 뽕을 뽑을 겁니다. 착취를 할 거야, 착취. 그럼 이 착취를 하려면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뽕을 뽑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돈을 덜 쓰지? 일을 많이 시키지? 이런 걸 하겠죠? 이거 할 거거든. 그러니까 경영은 의사결정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선택을 연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월급쟁이는 돈을 못 받는다고 투덜대지만 그 이유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돈 무조건 받잖아. 저도 그때 느낀 게 코로나 때문에 한창 심해했을 때 있잖아요. 근데 한 2주인가 쉬었거든요. 근데 월급은 받았어. 개꿀 아니에요? 왜냐면 책임은 걔네들이 지잖아. 장사가 안 된다고 얘를 자르면 다음번에 일을 못 시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2주는 그냥 월급 주자 이런 선택을 한 거지. 책임을 진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노는 거 같잖아. 맨날 골프 치고. 근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매 순간 지는 건 아니고 선택은 잠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난가해 보이지. 근데 머리는 복잡하겠죠.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이때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도 의사결정을 하죠. 뭐 밥 뭐 먹지? 뭐 학과 어디 가지? 뭐 공부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회사는 그런 결정이랑 좀 급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삼성전자의 결정은 하나 가지고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날리면 자기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야, 임원들은. 그러니까 많이 받는 대신에 팔이 목숨인 거예요, 임원들은. 그럼 의사결정할 때 좀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죠. 그게 바로 회계예요.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베이스가 그게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할 때 회계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경영자들은 회계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누가 만들어야 이거 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위에서 아래로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데이터를 보는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임원들은. 근데 우리는 밑에서부터 이거 만드는 법을 공부하는 거지. 중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 되려면 회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이라는 게 야식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뭐냐면 돈을 쓴 거 있죠. 돈을 쓴 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재료를 사느라 얼마를 썼다, 직원들 월급 주느라 얼마 썼다, 회식시키는데 얼마 쓰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소팅을 하면 딱 모으면은 총 얼마 썼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회식비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작년에. 그럼 이게 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올해는 좀 줄여야겠다. 회식 너무 많이 시켜줬다. 왜냐면 너무 많이 한다고 막 생산성이 또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 이런 데이터도 있거든. 그래서 결론은 회계는 돈을 쓴 거를 어디다 썼는지 모아서 보는 자료인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거를 같이 겸해서 배우면 좋겠죠? 만들기도 하지만 보는 것까지 같이.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를 배워야 돼요. 근데 저는 제 성향상 저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진 않아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회계는 돈을 쓴 걸 기록만 하면 돼. 여기다 썼다? 그럼 적으면 되거든요. 그게 적성에 맞으면 이거 하면 돼요. 왜냐면 이것만 해도 돈 주거든. 그래서 이제 회계로 범위를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경영이 기획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기획. 어떻게 돈 벌까? 그럼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근데 그 책임 중에 회계 자료를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시키면 우린 그것만 해서 올리면 되는 거야. 분화돼 있으니까. 이제 회계입니다. 회계는 영어로 들어보셨나요? 어카운팅인데
어카운팅이에요. 어카운팅이 그 어카운트가 계좌거든요. 계좌. 그 은행 계좌 할 때 있죠. 그래서 그게 약간 거기서 파생이 된 건데 쉽게 말하면 통장 쪼개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통장 쪼개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그 돈을 목적에 따라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생활비 통장,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비 통장, 뭐 이런 거 데이트 통장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걸 통장을 쪼개놓고 거기다 돈을 미리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면 목적을 의미해. 목적. 왜냐면 돈에는 이름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급을 뭐 300 받았어. 300은 그냥 300인 거죠. 근데 통장을 쪼개서 거기에 입금을 하면 의미 부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생활비로 이번 달에 50만 원만 쓰겠다. 그런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통장을 쪼갠다는 거는 목적에 따라 쪼개는 거지. 그래서 그게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돈을 썼는지 기록. 근데 그 단위가 목적 단위다 이거지. 목적 단위다. 그럼 크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닌텐도로 예를 들어볼게요. 닌텐도 동물의 숲이 제가 아는 최신 트렌드예요. 닌텐도가 있어. 옛날에 좀 핫했던 거 아시죠? 네. 프리미엄 붙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하려고 내가 닌텐도를 샀어요. 힘들게 샀어. 그럼 한 개를 사서 지금 내가 쓰려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거 목적이 사용이죠. 사용. 한 개를 해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재밌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를 더 사놔야겠다. 왜냐면 이거 가격 더 오를 것 같아. 힘들지만 한 개를 더 구하기로 했어요. 한 개를 더 샀어요. 추가로 한 개를 더 삽니다. 근데 이거는 목적이 사용인가요? 아니지. 나는 되팔럼이 돼보겠다. 한번 비싸게 팔아봐야지. 이게 목적이 판매란 말이야. 판매.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럼 지금 팩트는 나 닌텐도 2개 있다. 한 개는 게임할 거고 한 개는 팔 거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회계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질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what? 너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닌텐도 2개요 이러겠죠? 너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why? 왜? 너 왜 샀어? 하면 대답이 달라져요. 한 개는 쓰려고 샀고 한 개는 팔려고 샀어요. 회계는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것만 물어봐요. 안 물어봐. 뭔지 안 물어봐. 뭔지 안 궁금해. 왜냐면 회계는 숫자로만 말하거든요. 숫자. 그럼 닌텐도가 뭐 50만 원이라 치면 두 개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냥 100만 원. 근데 그 100만 원을 닌텐도 100만 원 이렇게 안 써. 왜냐면 닌텐도 100만 원? 그 닌텐도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야. 왜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사용용도 50만 원, 판매용도 50만 원 이렇게만 써요. 그냥 닌텐도 그딴 거 아무도 안 물어봐. 그 돈을 왜 썼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절반은 먹고 가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 돼. 목적입니다. why, what 안 물어봐요. 아무도 회계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외우는 거겠죠. 말을 해줬으니까. 근데 배우면서 느끼게 돼. 아 그래서 why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체화하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 그럼 안 외워도 되지. 근데 처음에는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우는데 이제 이해하도록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목적이다. 목적. 그래서 이름이 어카운팅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약간 통장 쪼개기는 개인 단위잖아요. 개인 단위 한 명 한 명. 근데 지금 회사 단위잖아요. 이제 회사 단위로 가면은 뭐 해야 되지? 네, 그 회계를 하는 이유가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려고 그래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재무제표.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회사에 포커스가 맞춰진 드라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생이라든가 그런 특화된 드라마들 있죠. 그럼 재무제표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뭐 안 들어보셨더라도 배우면 돼요. 자, 뜻을 해석할게요. 이게 회계는 기본적으로 한자가 많아요. 다 한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자 뜻을 다 알려줍니다. 이해하라고. 외우는 거 싫어한다 했잖아요. 저는 뜻 모르면 다 찾아보거든요.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재무, 돈, 이 정도는 아시죠? 친구한테 야 너 얼마 있어? 이러면 좀 떨어지니까 친구야 요새 재무 상태가 어때? 그게 돈 얼마 있냐 이거잖아. 재무 돈이죠? 이건 알았죠? 재는 여러 가지 재. 이건 잘 모르죠? 애국가 재창 들어봤어요? 어떻게 부르는 거야? 다 같이 부르는 거지. 여러 명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막 군인들이 제군들 이러죠. 여러 명의 군인, 제군.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럼 표는 뭐예요? 테이블이지 표. 그럼 보세요. 나 얼마 있는지 알려주는 여러 가지 표. 재무제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 있는지 어필을 하고 싶은 거야. 재무제표. 일단 자세한 건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재무제표라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랑은 좀 다른 게 사람은 막 자기 돈 많다고 티내고 막 그러면 좀 보기 그렇잖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보는 입장에서 부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근데 회사는 아니야. 회사는 돈 버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야 된다. 그럼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돈 많다. 나 돈 잘 번다. 어필해야지. 회사는 다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나 얼마 있다. 얼마 번다. 그걸 나타내 주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지로 가야지. 역추적을 보면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고. 장부의 기록을 기장이라 그래요. 들어봤죠?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긴다.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장부 기록을 맡기겠다는 소리고, 다른 말로 부기라고도 해요. 부기. 장부 기록. 그러니까 부기랑 기장은 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항상 많이 하면 좋아요. 영어 공부처럼. 뭐 기장, 뭐 부기 한다고 합시다. 기장을 할 때 또 뭘 할 거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약간 기록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일기 쓰는 거. 그거 생각하면 돼. 조선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에 우리가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게 그 사초라 그러죠. 왕 따라다니면서 다 적는 사람. 그 사람이 적은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적은 것만 역사가 되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왕이 욕을 했어. 왕이 욕을 했다. 야 쓰지 마, 쓰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진짜. 그럼 그걸 적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거나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기 쓴다 생각해봐요. 일기를 쓰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뗐다, 하품했다, 똥 쌌다 이런 거 써요? 안 쓰지. 근데 일어난 일이죠. 근데 왜 안 쓸까?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중요한 것만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써야지. 그럼 그게 뭐냐 이거야. 그 기준을 정할 거거든요. 그게 회계상 거래예요. 회계상 거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일상적 거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추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일기예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중에 내 기준에 맞는 것만 골라서 적는 거야. 그럼 그걸 1년 동안 모아요. 1년 동안 계속 모아. 그럼 재무제표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것만 하면 돼요. 사초가 되는 거야. 나 오늘 얼마 썼다? 아 어디다 쓰셨어요? 적으면 된다고. 다 적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건 쳐낼 줄 알아야 돼.
그 대충 몇 개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가 불난 거예요. 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창고에 불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창고에 불난 게 일상적으로 거래인가? 거래 아니죠. 근데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맞아요. 그럼 왜 그런지를 알아야겠지.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창고를 돈 주고 지었겠죠. 왜냐면 필요하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 돈으로 물건을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창고를 지은 거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창고가 타버렸죠. 그러면 돈이 없어진 거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도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 물건도 타버렸잖아. 그러면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거래인 거예요, 회계상으로. 돈이 없어졌으니까. 뭐 대충 느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는 편의점 가서 뭐 사고 이런 게 거래잖아요. 근데 회계상으로는 범위가 넓다고. 넓다기보다는 기준이 딱 엄밀하다라고 봐야 되나? 돈이 줄었으면, 돈이 늘었으면 거래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진짜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불에 탄 거 하나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계약한 거 해볼게. 계약. 내가 거래처 가가지고 10억짜리 계약을 따는 거예요. 10억짜리 계약. 그럼 이거 일상적 거래인가요? 뭐 어떻게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거래라고 볼 수도 있고 보통 거래라고 보긴 하죠. 그냥 10억짜리 팔았다? 이 정도 느낌으로. 근데 회계상 거래는 아니에요. 왜냐면 돈 안 받았잖아. 그냥 계약서만 쓰고 온 거예요. 그냥 10억 팔기로 함 계약서 딱 썼죠? 근데 이 사실로 돈을 받은 건 아니지. 그럼 계약서를 쓴 거 자체는 일상적 거래는 맞아요. 근데 회계상 거래는 아니에요. 왜 돈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 디테일을 넣자면 내가 계약금은 받았어.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을 바로 받았어요. 그럼 계약금 받은 거는 거래가 맞지.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계약서를 쓴 사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근데 계약금을 받은 건 회계상 거래인 거지. 한 개 한 개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회계상 거래니까 냈겠죠. 그러니까 나왔으면 회계상 거래 겠거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어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다 보여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요. 실제로 다트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FSS 다트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삼성전자 처음에 설립했던 때부터 해마다 얼마씩 벌었는지 나와. 얼마씩 돈이 늘었는지도 나와. 현대자동차도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이런 말 들어봤죠. 아는 사람은 맨날 가서 본다고. 주식 살 때도 이거 본다고요. 돈 많이 벌었네? 돈 더 많이 벌 것 같네? 그럼 주식 사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무제표를 여기다가 올려요. 이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돼. 공시를 해요. 공시.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가서 보면 돼. 필요 없으면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은데 나는 이거 안 알려주던데? 그럴 필요가 없지. 올려놨는데 안 본 네 잘못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지 말라고 했니? 이런 느낌인 거지.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관심 있는 회사. 너무 작으면 없어요. 상장 회사들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적기만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만드는 거는. 근데 월급 받지. 그럼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드느라 돈을 쓴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회사가 바보가 아니죠. 왜 여기다 돈을 쓰고 있냐? 이걸 만들므로써 돈을 버니까 그렇겠지.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이득이 뭔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 나한테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 얼마 벌었어? 얼마 있어? 궁금해.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 다 적어볼게요. 첫 번째 주주, 두 번째 채권자, 네, 뭐 경영진 임원, 그리고 뭐 직원도 있겠고, 과세 당국, 거래처 뭐 이 정도. 더 많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벌었는지, 얼마 있는지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대충 훑어볼게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보통 그 회계하면 다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난 회계 배우러 왔거든. 난 재무제표 나오면 그래 재무제표 그래 배우러 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주주 나와요. 주주가 뭐예요? 하니까 주주는 주식회사고요. 주식회사는 상법에 나옵니다. 끝이야. 그럼 나 이것 때문에 상법 공부해야 돼요. 주식회사 공부하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공부를 할 때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돼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 말해준다 그랬죠. 왜냐면 회계를 그냥 잘해야 되니까. 일단 훑어보고 하나씩 다 볼게요. 주주는 많이 들어봤죠? 주주총회, 대주주. 주주는 주식의 주인이에요. 주식의 주인. 그 주주야. 근데 주식이 뭔데 하면 또 계속 타고 가야 되죠. 주식은 주식회사의 지분이야. 그럼 지분이 뭔데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고. 이건 이따 할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삼성전자 주주 이렇게 말을 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투자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맨날 궁금하다고. 너 요새 장사 잘 돼? 돈 많아? 어떻게 뭐 잘 되고 있어? 계속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귀찮죠. 나 지금 갤럭시 만들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옆에 와갖고 너 돈 많이 벌었어?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내가 올릴 테니까 와서 봐 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원래는 1년 단위거든요. 근데 1년 너무 길어. 그러니까 분기마다 끊어서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주주가 기다리다가 보겠지. 그래서 그때를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데 분기 말 있잖아요. 그때 주가가 제일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왜냐면 주식을 갖고 있는데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죽을 쓴 거야. 그럼 다 팔아버리거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자. 네, 채권자는 채권이랑 채무부터 알아야 돼요. 이것도 들어는 보셨죠? 채권, 채무 이거부터 알아야 또 이걸 안다고. 그럼 일단 채권은 권리예요. 채무는 의무예요. 여러분 느낌 좀 오죠? 채권, 채무. 권리는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좀 해줘. 의무는 어때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느낌부터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채권은 이게 민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채권은 뭐냐면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멘토랑 상담하고 결제하셨잖아요. 그럼 결제를 하면 돈 줬죠. 그럼 여러분은 채권이 생겨요. 무슨 채권이냐면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 돈만큼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강의를 듣게 해줘 라는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채권자고 이 학원은 채무자인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수업 들으러 왔죠? 그러면 그 금액 중에 하루만큼은 채권이 사라지고 채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회계에서는 이 채권을 보통 금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돈을 빌렸어. 그럼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럼 남의 돈을 쓰고 있죠 지금? 그럼 나는 이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럼 난 채무자.
쟤는 나한테 빌려줬으니까 달라고 할 청구권이 생겼지. 그럼 채권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금전 채권을 말해요. 그러면 채권자는 은행이겠죠. 그러면 주주는 약간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주주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죠. 채권자는 그건 상관없고 얘가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돈 잘 갚을 수 있을까? 그럼 돈이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야. 너 요새 돈 많이 벌어? 갚을 수 있어? 그럼 얘도 귀찮죠? 그럼 그냥 공시해서 보라고 하면 돼. 일단 얘 둘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볼 거고. 그 다음에 경영진 임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영진. 그 보통 우리가 임직원이라고 하죠. 임원, 직원. 임원은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뭐 회장, 사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직원들은 뭐 보통 부장부터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 대리, 사원. 임원들은 이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만들 의무가 있어요. 바쁜데 지들이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시키는 거라고. 이 재무제표 만드는 부서 만들어가지고 너네들이 좀 해라. 그리고 자기가 책임만 지겠다 이 말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가 성적표거든요. 나 장사 잘했어 이 성적표잖아요. 근데 자기 성적표를 자기가 만들어. 그럼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90점 맞았거든? 지우고 95점 이럴 수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자기 성적표를 자기가 만드니까 딱 봐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필요한 거야. 감사를 해줘야 돼. 얘네들이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팔았거든요. 근데 좀 더 많이 판 것처럼 하고 싶어서 120억이라 적은 거예요. 이런 걸 분식회계라고 그래요. 분식회계.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어보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식회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분식회계는 또 뜻이 뭐냐면, 분자가 가루 분자예요. 가루 분자. 그 밀가루 강력분 막 이런 거 할 때 식은 꾸미는 거거든요. 가식하면 거짓으로 꾸미는 거잖아요. 그 가루로 꾸며봐. 화장이에요. 화장. 예뻐진다고. 100억보다는 120억이 예쁘죠? 그런 거라고. 근데 잘못된 행위 아닙니까? 근데 이거 감사를 해야 돼.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럼 감사는 또 아무나 하나? 야, 지나가는 너 일로 와봐. 감사 좀 해.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직업이 있겠지. 공인회계사. 들어봤죠? 공인회계사? CPA. 회계법인. 회계법인 들어봤죠?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맡겨야 돼.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회사들. 그 회사들은 감사를 받아야 돼. 왜냐면 얘네들이 거짓말 치면은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럼 회사가 크면 이 주식을 사는 사람도 많겠죠. 그럼 그거에 당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 해가지고 돈 못 버는데 많은 척 했잖아요. 직원들 있죠. 그럼 이 회사 때문에 직원들 다 굶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식회계를 하면 약간 뭐 경제살인 이런 느낌이지. 돈 없는데 있는 척하고 그래 버렸으니까. 그럼 여기에 그 관련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식회계 하면은 징역 10년 이상 기본이에요. 10년, 20년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 거니까. 그래서 분식회계를 위험하니까 공인회계사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또 실제로 생각해 보면 또 웃긴 게, 자기가 그 재무제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시스템상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 회계법인한테 가서. 근데 돈 주고 받아요. 돈 주고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회사 감사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까 그랬죠?
100억을 팔았는데 120억이라고 쓰셨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일 잘하시네. 다음부터는 딴 데 맡겨야겠다. 이러지 않을까? 아이고 좀 불편하네. 일 잘하시는데 다음부터는 딴 데 맡길게요. 이러면 그럼 그 회사는 돈 못 벌지 이제. 감사하고 돈 버는데. 그러면 110으로 할까요? 그럼 내년에도 같이 일할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 뭐 다 그렇지. 카르텔 다 있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다는 거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없는 것보다 낫다. 다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재무제표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려고. 형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를 믿으면 안 돼요. 의심도 조금씩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서류 하면은 되게 믿는 경향이 있거든. 항상 의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다 갈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 이제 우리가 이 포지션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근데 보통 회사 다니면서 우리 회사가 얼마 벌지? 뭐 얼마 있지? 궁금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많아야 많이 주지. 많이 벌어야 많이 주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취직을 하고 싶어. 이직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회사 거 봐야죠. 여기보다 나은지 아닌지. 근데 그냥 저기 가고 싶어. 그리고 무턱대고 이직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긴 한데 다 거짓말 하는데 어떡해. 그래도 믿는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근데 이거 분식회계 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랑 공인회계사 둘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스템은 있어. 직원이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직 같은 거 할 때 두 개를 봐야 돼요. 다트에서는 이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방향이 어떤지, 점점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니면 돈이 줄어드는지 이런 거 볼 수 있죠. 이거는 재무적으로 내가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다트.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문화예요. 문화. 그치. 회사 문화 있잖아요. 잡 플래닝. 이 두 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결정할 때 다트랑 잡 플래닝. 이런 게 이 생활 정보인 거야. 생활 정보. 그러니까 연봉을 뭐 월 1,000 주면 뭐 합니까? 사람답게 못 살면.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과세당국. 과세당국은 세금을 걷는 곳이에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세금은 여러분이 소속이 두 개예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저는 광주광역시 시민입니다. 두 개. 그럼 세금을 두 군데 내는 거예요. 국가, 지방. 과세당국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와서 맨날 물어봐. 야, 너 세금 잘 낼 수 있지? 못 낼 것 같으면 YG처럼 털면 돼요. 또 돈 많은데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것 같다? 좀 의심스러운데? 왜냐면 이 과세당국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분식회계 있었죠. 과세당국 때문에 역분식회계를 시도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식회계는 없는 데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래야 남들이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분식회계는 느낌이 어떤 애가 뭐 상무지구 가서 헌팅을 하려고 해. 근데 친구 명품 옷을 빌려 입고 가는 느낌? 지 옷도 아니면서 지 거인 척. 그 분식회계예요. 근데 역분식은 왜 하냐면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렇겠지. 세금 내 이러니까 저 돈 없는데요. 평소에 명품 옷 입고 있다가 친구 거 좀 후레한 옷 빌리고 입는 거예요. 돈 없는 척.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포스코가 그걸 한번 했고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된다니까. 보는 안목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쌍용 결국 파산했잖아요. 옛날에 막 그 새총 날리고 막 그랬잖아요. 돈 주기 싫어서 돈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임금 협상 하잖아요. 나 돈 너무 적게 받으니까 돈 좀 올려줘 했는데 야
야 이것 봐 우리 매출액 이런데 어떻게 올려주니 거짓말 친다고 역분식해서. 그래서 이런 게 다 거짓말이죠. 이거 잡아내야 된다고 감사가. 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처. 거래처는 당연히 외상을 줘야 되니까 망할 것 같은 회사한테 외상 주면 안 되죠.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나한테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재무제표 만들 테니까 알아서 봐. 저 다트 가서 봐. 이러면 끝나. 네,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회계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일상적 거래에서 회계상 거래를 뽑아서 기장을 하죠. 재무제표가 완성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 이게 회계예요. 여기까지 회계야. 네, 이런 걸 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밖에 있으니까 외부고 정보를 원하고 있죠. 뭐 정보를 요구해서 정보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라고도 해요. 이해관계자. 왜냐면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이 들어는 보셨죠? 이해관계가 있다? 그 말이 이 회사가 웃으면 나도 웃는 거야. 이 회사가 울면 나도 우는 거고 그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면 돼요. 대략 그냥 후려치면. 그러면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란 말이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영진이 스탠스가 좀 애매한데 얘는 외부이면서 내부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가 내부에서 경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적표를 가지고 자기가 평가를 또 받거든. 그러니까 내부이기도 하면서 외부이기도 해요. 경영진은. 네, 이 정도 됩니다. 채권자는 아까 뭐 별로 안 어려웠죠? 주주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주랑 채권자. 이렇게 A랑 B가 있어요. 우리가 A예요. 우리가 A인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그래서 B한테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B가 A한테 돈을 줬거든요. 그럼 지금 B가 A한테 돈을 줬으니까 B가 A한테 바라는 게 있겠죠. 너도 뭘 줘.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투자한다고 바로 해야겠다. 지금 B가 A라는 애가 있는데 A가 그 사업 구상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부자들을 찾아가. 그리고 PPT 하면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투자해 주십시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쿠팡이 손정희라고 있어요. 일본에 돈 많은 사람. 그 사람한테 그 돈을 많이 투자를 받은 거야. 그래서 쿠팡이 몇 년 내내 손해를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투자금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지. 쿠팡의 전략은 이겁니다. 계속 싸게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퍼뜨리는 거야. 계속. 그럼 사람들이 쿠팡에 익숙해져 버리죠. 그럼 어느샌가 쿠팡이 원톱이 되거든요. 그때 금액을 올리면 돼요. 그럼 돼. 무조건 독점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쿠팡이. 왜냐면 1등하면 끝나거든.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재무제표 보면서 얘네들이 도대체 뭘 믿고 손해를 보지? 그럼 찾아보니까 아 투자 받았구나. 빵빵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십억 손해봐도 끄떡도 안 해요. 몇천억 단위로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때 B가 A 이야기를 듣고 혹한 거야. 오, 너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그럼 내가 투자 좀 할게. 자, 돈 여기 있어. 그러면 A는 이 돈을 받았잖아요. 이거 말아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B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딴 데 투자해도 됐거든요. 근데 굳이 A한테 투자했죠. 근데 A가 이 돈을 말아먹었어. 그럼 A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끝. 투자 받은 거니까. 다음
다음번엔 다른 데 투자하세요 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A는 뭘 안 줘도 된다는 소리네. 근데 그건 아니죠. 거래 형평성에 어긋나. 그래서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요. 돈을 주셨으니까 말 잘 들을게요. 그게 소유권이에요. 그게 주식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도 돈을 주고 C도 돈을 줬다고 합시다. 근데 B는 1억을 줬고 C는 2억을 준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소유권을 줘야겠죠. 근데 누구한테 많이 줘야 돼요? C한테 많이 줘야 되죠. 그리고 2배로 많이 줘야 돼요. 그럼 내가 3억을 지금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3억 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B가 야 그러지 마. 너 내 말대로 해. 했는데 C가 아니야 이대로 해. 하면 누구 말 들어야 돼? C 말 들어야지. 왜냐면 얘가 대주주니까.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지배라는 말이죠. 지배. 그걸 쪼갠 거야 지분이. 분이 나눌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지배를 나눈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의 3분의 1을 가진 거야. 3억 중에 1억을 냈으니까. 이 사람은 3분의 1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대주주인 거지 상대적으로. 그럼 얘 말을 듣는 거야. 그럼 어디서 붙냐?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에서 붙어가지고 C가 야 내 말대로 해 하면 B는 찍소리 못해요. 자본주의는 돈이 많을수록 투표권이 많은 거예요. 그럼 C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소유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인 거. 그래서 소유권은 주식. 이런 개념이에요. 일단 뭐 이 정도 보고 좀 쉬다가 또 보겠습니다. 9시부터 다시 볼게요.